오늘은 제가 이메일로도 문의를 종종 받고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심리학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지 입시 준비 방법을 물어보셔서 보통 수업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 대학원 준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은지, 어떤 교수님 밑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싶은지, 어떤 유형의 대학원을 갈 것인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심리학 대학원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면접 과정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꼽는 것은 전공서 읽기입니다. 특히 비전공자인 경우 내가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하고 싶은 세부 전공이 무슨 내용인지를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유 외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리학과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서 목차를 보고 1차적으로 놀라시고 두 번째로는 내용들을 보면서 심리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지 몰랐다. 이건 내가 생각한 심리학이 아니다. 라든지 일반 대학원은 연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보단 다른 목적의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을 고려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석사까지 할 만큼 원래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날 일 간의 간극이 별로 없는지 확인하는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전공서를 읽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랑 자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전공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양질의 전공서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세부 전공을 하고 싶은지 상관없이 임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학습, 인지, 생물, 사회 발달 등등 어떤 세부 전공 선택하시건 상관없이 심리학 개론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심리학 개론서는 무슨 전공을 선택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심리학 대학원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쌓겠다라고 하시면 심리학 개론서, 하고 싶은 세부 전공, 교과서, 연구방법론, 통계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세부 전공이든지 상관없이 심리학 개론서와 연구방법론, 통계에 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구방법론, 통계 엄청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통계 잘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면접 때 아예 통계 질문을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시면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통계인데요.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간다. 어떤 곳은 중고등학교 정도의 통계 지식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통계학 입문 수준 정도의 통계 지식을 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 세부 전공, 특히 임상이나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통 2-3권 정도는 보세요. 이제부터 전공서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추천해드릴 전공서는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읽어야 하는 개론서는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3권입니다. 심리학과의 만남 6판입니다. 2022년에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양서 또는 심리학 입문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되어 있네요. 이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이 심리학 개론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심리학 학사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학원을 특히 비전공자로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공자들만큼은 이런 내용들을 읽어봤다. 목차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심리학이라는 과학, 신경과학, 감각과 지각, 학습, 기억, 사고와 지능, 발달심리학, 성격 이론과 성격평가,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앞에 이렇게 셋 정도이고 생물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1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상담은 나와 있지 않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줄기들이 있다.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나의 세부 전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 입문도 많이 읽는 책입니다. 목차 자체는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어서 아까 심리학과의 만남은 총 10챕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리학 입문은 15챕터까지 있는데요. 뒤에 정신장애 치료 부분이 나와서 시간이 없으면 심리학과의 만남이나 심리학 입문 둘 중 하나를 읽고 좀 더 심화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마이어스의 심리학 개론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하시든지 이 중에서 최소한 한 권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과 통계 최소 한 권은 보셔야 되는데요. 연구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이나 아니면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 방법론, 과학적 심리학의 기본,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기본적인 연구방법,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설계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기술통계, 추리통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일반 대학원에선 거의 양적 연구 위주로 과학적인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에도 46쪽이라서 길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 파트도 실제 추정과 가설검정, 모집단에 대한 가설검정 어떻게 하는지 분석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12장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회귀 분석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17, 18 요인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 조금 더 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일단 12장까지는 기본으로 통계와 함께 있는 연구방법론 책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하든지 상관없. 앞에 심리학 개론서 3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셨을 거고 연구방법론 통계서 2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세부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상담이랑 임상 많이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심리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책을 알고 계실 겁니다. 권성만 교수님의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워낙 독보적인 책이고 판매 지수도 엄청 높아요. 도 되고 탑20의 각종 심리치료 이론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 분석적 심리, 아들러, 행동치료, 그다음에 REBT, 인지치료, 인간중심, 실존 게슈탈트, 현실치료, 가족치료, 세기 심리치료까지 주요하게 관심 있는 이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심리치료가 어떤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 어떤 게 핵심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쭉 다뤄주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치료관 아니면 가장 와닿는 치료가 아마 나의 주 치료 이론 될 수가 있겠죠. 상담 심리 쪽으로 가실 거면 이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책도 보고 싶다 하시면 심리 상담과 치료 이론과 실제 제럴드 코리 박사 지은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목차는 비슷하게 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상담 심리 쪽으로 가려면 권성만 교수님 책은 무조건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리 박사 책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 쪽에 관심이라고 하시면 표지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 이상심리학 이것도 필독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성만 교수님. 이상심리학은 다양한 심리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상심리학은 어떤 학문인지 이론적 입장에서 각 장애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론별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DSM-5TR이 이제 기본적인 심리장애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고 있는 모든 심리장애들을 총망라해 놓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애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상심리 쪽으로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심리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을 필독서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장애가 많아가지고 내용이 길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현대 이상심리학을 다 읽었는데 더 심화 버전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목차에 있었던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를 총망라해놓은 백과사전이 책으로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이라는 책이고 5판 수정판까지 나왔고 이게 가장 최신 형태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비싸요. 실제로 진학하시면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책이긴 하지만 준비 단계인데 책까지 갖고 있기는 돈도 그렇고 8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좀 더 딥하게 알고 싶다. 당연히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좋죠. 아까 백과사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1256조이고 무거워요. 2.3 책이 거의 둔기 수준이라서 꼭 사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장애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옆으로만 봐도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세부 전공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 상담과 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세부 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들 신경과학이라든지 지각 쪽이라든지 학습, 인지, 정서, 발달 성격, 사회, 문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교과서를 읽어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포탈에 가서 수업 편람을 보시고 수업 계획서에 교과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고 싶은 학교에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쓰는 책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예시로 연대랑 고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 편람은 학교마다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곳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고 2025학년도 저희 1학기로 검색을 해봤어요. 대학원으로 검색을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대학원으로 검색하시면 교과서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는 교과서는 잘 쓰지 않고 보통 논문 위주로 읽기 때문에 세부 전공에 대한 교과서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학부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학부로 볼게요. 학부, 문과대학, 심리학 전공 해서 조회를 하면 2025년 1학기에 열린 과목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과목이나 세부 전공명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발달 심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계획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업 계획서가 뜹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교재명 뜨거든요. 최신 발달 심리학. 저자 송현주에서 어떤 출판사인지 출판연도 언젠지 하나만 더 예시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지심리학에 관심이라고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뜨고 교재, 인지심리학 요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게이지 러닝에서 2016년에 나온 골드스타인 저자의 인지심리학. 부교재도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대 말고 고대도 오픈되어 있길래 마찬가지로 2025년 1학기 심리학부에 열린 수업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교재에 적혀있지 않을 때는 이 강의 계획서 눌러보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열어보면은 내려가면 마이어스의 소셜 사이콜로지 14판을 쓰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교과서들을 쓰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편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할 때 보통 포털에 편람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포털 이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 포털 들어가면 수강 신청 바로 가기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아닌 경우엔 지금 로그인 되어 있지 않지만 수강 편람이 있어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리 이렇게 쳐서 보면은 심리학과 관련된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수강 편람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슷한 과목명이 있을 테니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개론서들 보면서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다. 대학원에 가서 연구해보고 라는 마음이 들고 그럼 어떤 주제를 구체적으로는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